안녕하세요. 빰빠라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KDI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지금 101% 정도 넘어서고 있고, 세계 3위권 안에 들은 이건 메달권 안에 들면 안 되는데 이런 건 꼭 빠짐없이 우산꽂이처럼 촘촘하게 끼어 있단 말이야. 심각한 게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부채가 250% 정도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거의 따라올 자가 없는 태산 같은 부채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과연 재정적인 붕괴 눈앞에 보이는 구도로 펼쳐지게 되는 거고, 동시에 출산율도 23만 명이 최근에 붕괴가 됐죠. 0.6명대로 훅 떨어져 버린 역대 최악의 출산율도 찍고 있는데, 이건 인구 붕괴 코앞에 있는 구도로 펼쳐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나라가 붕괴 수준 아닌가? 충격적인 결과들 발표가 됐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KDI 지표가 말하는 재정적자 부분을 헤쳐나갈 만한 생산성이 인구 구조가 떠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경제 구조는 나락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 가치라는 밸류업 그냥 손절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가 빠지직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부동산이고 뭐고 그냥 총체적 난국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돌아가게 되면 이제 금융 부분에서도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 사이클이 제대로 돌질 못하는데, 이게 그닥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은행이 상당히 중국스러운 행보를 보이는데, 이거 자금을 그렇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더만 이제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구멍은 그냥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본래 화교라 불리던 중국 상인들, 한국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한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돈이 수중에 들어가면 절대로 아웃풋이 안 돼. 자린고비는 그냥 그 대척점에도 서지 못할 정도로 짠물들인데, 그래서 그 돈 죄다 정말 손이 닿기 어려운 집 가장 기저의 바닥에 숨기거나 깔아놓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집에 불이 나면 망연자실 완전 유체이탈 할 수밖에 없느냐? 죄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은 돈들 그냥 불쏘시개가 된 거죠. 그렇게 집에 깔아놓은 돈 어마무시할 텐데, 그 정도로 한번 들어간 인풋한 머니들은 아웃풋이 안 되는 철저한 자린고비 정신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시중은행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시중의 모든 자금을 엄청난 이자 수익률로 끌어모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신규 개설 계좌의 출금 이체 금액을 딱 30만 원으로 픽스 시켜놓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명분은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신규 개설 계좌의 출금 이체 금액을 ATM 거래 시 30만 원 한정으로 못 박아 놓은 건데, 그리고 영업점 창구는 100만 원 선으로 선을 딱 그어놨죠. 무슨 철통 수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통장이 무슨 자물통이야? 당장 급하게 쓸 돈이 생겨서 그 이상을 인출하려 하면 다시 이체 한도를 늘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은행에서 돈을 뽑아 쓰기가 녹록치 않다라는 얘기.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이체 한도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규 계좌는 내 돈 뽑아 쓰기도 힘들어요. 지금 금융권, 특히 제2금융권 위기가 닥치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고객이 맡긴 예금 보호 한도액도 5천만 원입니다. 한국이 23년째 제자리 걸음. 액수가 5천만 원을 넘어선 그 어떤 액수라도 보호가 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건질 수 있는, 그것도 간신히 건질 수 있는 금액이 단돈 5천이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얘기도 들렸었는데 2배로 늘려서 1억으로 하자는 상향 논의 재점화되었었죠. 근데 이런 움직임도 그냥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융위에서 지난 10월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땅땅 내린 거죠. 한마디로 예금 보호액 1억은 물 건너 갔다라는 얘기죠. 이거 되게 쎄한 느낌 들죠. 그렇게 5천만 원으로 주저앉힌 이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모르겠네. 지금 신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이체 한도도 30만 원이라는 정말 개미 눈꽃만한 수준인데, 뱅크런 터져서 은행의 돈이 말라버리면 그 은행에 돈을 맡겨야 했던 고객들 5천만 원 수준 이상으로는 자기 돈을 다 날려야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적으로 외국의 샘플을 보면 영국은 1억 4천 정도, 일본은 9천만 원 정도 예금 보호액
상한선을 두고 있죠. 근데 우리는 2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그렇게 논의가 뜨거웠던 1억 예금 보호 한도액은 물 건너간 거죠. 지금 은행권, 특히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렇게 은행은 그냥 시중자금 쭉 빨아당기고 무슨 뭐 문어발식 영업대출이라는 루트 통해서 엄청난 수익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고객들은 은행이 사고를 치면 자기가 예탁한 돈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7%나 증가 추세했어요. 이금융권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죠. 매일 얻어터지는 샌드백 마냥 뭐 새마을금고가 십자포화를 맞는 건 이렇게 지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체율이 올 들어 2% 넘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 준비를 서두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금융권의 불안의 서막이 점차 그 마각을 드러낸다면 지금 당장 계좌에 걸려있는 고객의 돈도 움직이기 그닥 쉽지는 않다. 워낙 촘촘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루트를 거의 뭐 명문화된 공식적인 옥죄기로 다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뭐 말이 뱅크런이지 우리나라에서 뱅크런 뭐 그리 쉽지 않은 구조죠. 결국 고객이 덤탱이 쓸 가능성이 큰 건데 이금융권의 쌍두마차를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외에 저축은행 역시도 연체율이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전보다 2.7%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축은행은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계대출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결국 부동산 건설사와 연관된 연체액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뿐인가요? 지금 시중은행 상황 보세요. 이거 그냥 뱅크런보다 더 무서워. 왜냐? 은행 영업 활동상 어디 하나 하자가 없어 보이는 합법적 상품 팔아서 고객의 돈이 반토막이 나는 사단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무슨 하늘이 두 쪽 날 일인가? 은행이 뭐 사고를 쳐서 자금이 쪼개지고 금고가 박살이 나서 고객의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유치했다가 그대로 반토막이 나서 다시 계좌에 리턴이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홍콩 ELS. 창구에서 뭐 고금리 예금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고 손실 위험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니까 이거 뭐 은행 건전성 문제로 내 예금 일정 부분 보호받지 못한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청천벽력. 이런 벼락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금융 시스템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는 그냥 예금 상품처럼 소개하라는 지침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은행이 고객 돈을 호구 잡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메인 시중은행이 엄청난 액수의 홍콩 ELS 상품 팔았습니다. 신한, 하나, 농협, KB까지. 근데 만기가 돌아온 금액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고객 상환액이 7천억 정도로 손실액은 8천억이 이미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확정 만기 손실률이 53%, 뭐 반토막 넘어가죠.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ELS 가입자 대부분이 원금의 절반을 날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중은행은 건전성 위기로 은행 창구가 닫혀서 고객이 손실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투자야.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그렇게 고객 돈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반토막이라는 얘기고 은행은 중간 수수료 챙겼을 거고 어차피 고객은 호구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 금융구조상에서의 미로 같은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계좌 인출액도 30만 원, 그리고 예금 보호 한도액도 5천만 원. 게다가 은행이 공식적으로 예금 형태로 유인한 고객의 돈을 절반을 날리는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겠나? 그냥 거의 금융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돈 먹는 아마는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 유입시키고 이걸 그 와중에 그것도 남의 돈이 아닌 자기 돈인데 제대로 인출도 못하고 이체도 자유롭지 못한데 예금처럼 맡겼는데 그냥 눈앞에서 절반이 날아가네. 그러니 지금 이금융권이 건전성 문제로 연체율 증가라는 적신호를 보내는 것이 예사롭게 보일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객들이 술렁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뱅크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꼭지점에 와 있는 금융위기. 근데 미리 자금을 움직이지 못하면 한국은 금융구조상 뱅크런도 쉽지 않다는 얘기. 온팡 고객이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구조인데 그냥 아무 일도 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래서 한국은 은행을 향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킵고잉 해주길 바라는. 근데 홍콩 ELS로 고객의 뒤통수를 까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시중은행 그것도 메인으로 간판 달고 영업하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부동산 PF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어느 영역까지 그리고 어느 꼭지선상까지 물렸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렇게 시중은행과 동시에 이금융권의 불안정성은 어느 순간 떨어지는 칼날이 될 가능성 높다. 그 누구도 그걸 막아내거나 잡아내지 못할 정도의 위기가 된다면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집값 추이, 자금 문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 부동산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 15주째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되는 하락 보합세. 이거 뭐 4월까지 이런 궤적으로 갈 것 유력해 보이죠. 큰 변화 없이 그저 그런 하락세로 이어질 공산 큽니다. 그만큼 극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건데 이게 더 무서운 거지.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을 위한 하방 압력이라는 에너지가 농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4월 이후로 터져 나올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전세가. 지금 서울에서 오름 추세를 보인다는 것. 그러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강남권 전세가가 장난 아니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이사철 새학기 맞아서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린 원인 크죠. 대부분 전세가는 그리 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수치가 그냥 딱딱 붙어 있는 곳도 지금 현장 하락세를 100% 반영하지 못하는 느낌도 들고 실제 강남권 전세 시세는 폭이 상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감적인 격차 충분히 지표에 반영이 안 되는 듯 보이고 그렇게 전세가가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가는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그 길 자체가 그리 녹록치 않은 보릿고개가 될 가능성 아주 높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국가붕괴라는 끔찍한 구조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는 한국. 지금 금융권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죠. 하기야 뭐 국가의 생존은 돈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 사람이 이걸 해내야 하는데 인구 급감이라는 절벽 앞에 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 은행이 너무 타이트하게 개인 운용자금을 막고 있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뱅크런을 뭐 염려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뱅크런 힘들어요. 이런 쎄한 분위기 속 여전히 부동산 집값은 오늘 지표에서도 15주째 하락세. 상반기 4월을 지나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